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받은 FSD 베타의 첫인상과 그리고 여러가지 테슬라 소식들, 좀 주식 얘기를 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팔면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주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 나온 소식들과 현관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약간의 좀 팩트 체크? 근데 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서 그런 것들을 줄줄이 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어제 사실 저도 이 영상을 FSD 베타를 좀 찍은 걸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요. 이걸 진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모든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이게 갑자기 영상을 제가 좀 최근에 안 찍었죠. 초창기엔 좀 찍기도 했지만 안 찍다 이제 찍으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떤 전자장비를 많이 갖고 있는 거를 장비병이라든지 저는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 구매하다 보니까 밤에 어댑터도 못 찾고 그 데이터를 빼내는데 이래저래 하여튼 그런 사이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영상 촬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왜 어찌 보면 그게 좀 사치의 영역인데 쓸데없이 이렇게 장비 타령을 하는지도 새삼 좀 느끼게 됐습니다. 하여튼 결국 그거 고생하다가 유튜브에서 안 그래도 숏을 만들라고 계속 프로모션을 저를 압박했기 때문에 이참에 숏을 한번 올려봤었습니다. 그래도 몇 개 데이터를 뽑은 걸로 이거 계속 후기를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얘기는 주식입니다. 주식. 일론 머스크가 팔매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이 거의 1100불은 좀 오닿지만 거의 1100불에 가까워지고 있죠. 생각외로 진짜 잘 방어해주고 있고 그거는 이제 초기 예측한 대로 가고 있긴 한데 그게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는 이런 CNBC나 이런 데서도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게 지금 텍스 때문에 파는 게 맞냐라는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결국 처음 얘기했듯이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저주저 했던 건데 장기적으로는 좋게 가는 쪽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행동을 봐서 여기에다가 지금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처음에 얘기했던 만큼 팔지 않았지만 지금 한 5% 정도 팔았을 겁니다. 자기가 원래 10% 목표였는데 한 반 좀 넘게 판 것 같은데 근데 그 옵션은 내년이란 말입니다. 내년 8월에 만기되는데 지금 올해 내야 될 세금보다 지금 주식을 더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까봐 이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가 이제는 좀 어떻게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추측이 다 난무하는데 그 얘기를 조금 그래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은 저 ABC 기사나 CNBC 기사나 다 내년에 맞을 큰 텍스? 왜냐면 텍스가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좀 상황이 정말 좀 이게 레어한 케이스죠. 어차피 이런 부자들 세계에선 좀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미리 좀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해진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마이클 버리는 그저 프로핏을 이제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냥 파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다. 이 얘기는 좀 맞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너무 불순한 의도로만 받아들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뭔가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빚을 엄청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일부러 세금을 많이 내려는 듯한 갑자기 그 행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모습은 절세 끝판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절세하다가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하필 텍사스로 넘어갔을 때 주식을 파냐 이거죠. 물론 이제 더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장 세금을 더 내려면 캘리포니아에서 팔았으면은 세금 더 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텍사스 이주하자마자 세금이 좀 적은 주로 가자마자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하지 않을까. 그 추측되는 주세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차 이제 싶은 게 그렇죠. 지금 이런 게 문제인 거죠.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왜 더 팔까? 그리고 여기 유니버설 미시건의 이제 비즈니스 앤 러에 있는 교수님께서 에릭 골든이
대주주가 파는 경우는 내년에 주식이 내리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러니까 다 복잡하지만, 아니, 내년에 뭔가 주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CEO들은. 그래서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가 팔면 이렇게 항상 집중과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론들은 여튼 계속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주식 판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 언론들은 좀 부정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주저주저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아까 그런 텍스 세이빙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그런 부채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영하는데 압박이 심하니까 좀 마음을 덜기 위한 그런 쪽이 아닐까. 하여튼 현찰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체리티라고 해서 이제 기부 얘기. 근데 어카운턴트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래 보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부를 물론 그쵸 주식을 판 돈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통 양도하죠. 그래서 세금을 감면받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세금도 덜 내고 그런 방법인데 근데 하긴 지금 뭐 절세하는 당장 절세하는 방법으로 맥시멈으로 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범주에 가고 있지만 지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약간의 그런 좀 구멍 루프홀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큰 그림에서는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 절세하던 아니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본사를 왜 갑자기 텍사스로 옮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과 조금 다르긴 한데 여튼 현재 기부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근데 물론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마음이죠. 그냥 세금 왕창 내고 번 캐시로 뭐 기부할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하던 CEO들과 행동은 매우 다르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좀 이제 비판하거나 그런 쪽 입장의 얘기를 이제 섞어서 하면은 대충 여태까지는 그런 이혼 변호사들이 양쪽 얘기 듣고 이렇게 합치듯이 그래서 버리의 얘기처럼 어떤 프로핏은 지금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텍스와 다른 것 아마 빚을 갚지 않을까라는 건 제 추측이지만 어쨌든 캐시아웃을 하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텍스가 오른다라는 예측한다는 점. 그러니까 그것도 예측인데 뭔가 일론 머스크가 알았는지 이 페이스는 더 팔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주식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오늘 많이 하락을 했죠. 절대 뭐 하락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회사 주식은 이 부침이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이 클 거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냥 얘기한 거지. 이 두 회사 다 포텐셜은 좋습니다. 차는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양산만 제발 빨리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오르락내리락은 심할 거다. 그렇지만 현재 FSD 베타를 제가 이렇게 맛본 입장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이 지금 그 충격과 그런 거에 좀 벗어나지 못해서 이게 좀 약간 중립적이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요. 이걸 한번 맛보니까 FSD 베타, FSD 가격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회사들이 이거 진짜 FSD 베타를 맛보면은 이게 다른 회사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했기 때문에 10.4가 그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겠고요 뒤에. 그리고 또 다른 팩트 체크 이런 것들 기아가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데 EV6를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라는 거죠. 이제 기사 타이틀이 차징 레코드가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횡단하는 거에 차징 레코드가 테슬라보다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EV6가 정말?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벌써 댓글에도 그런 게 달리죠. 제가 보더라도 왜냐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캐논볼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 뉴욕에서 그 가라지에서 LA 어떤 호텔까지 가는. 근데 최근에 모델 S 리프레시로 이걸 도전한 친구가 있었죠. 물론 이제 비공식이고 위험하고 인정도 안 되지만 이거를 기아가 마케팅에 썼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점은 좋은데 이건 아니죠. 차징 레코드가 이거 보니까 밝혀진 바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2015년에 모델 S 85D나 90D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 기록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더 빠르다. 아니 최근에 리프레시 모델 S 10월 달에 한 것만 보더라도
대충 보더라도, 왜냐면 지금 기아가 7시간 좀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비슷하지 않을까. 그냥 대충 보더라도 12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 포인트는 잘 잡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애매한 거죠. 어쨌든 그 캐논볼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공식적인 일이 아니니까 공식 데이터보다 빠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빤히 테슬라가 훨씬 더 모델 S로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면들을 좀 강조하는 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NTSB가 테슬라 크래시에 대해서, 모델 3 크래시, 그 오토파일럿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지난 8월, 작년이죠, 작년. 2020년, 올해가 아니라. 이제 그걸 드랍을 했죠. 보니까 오토파일럿 문제보다는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나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은 정황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갑자기 급가속을 하거나,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아마 사고를 당해도 정말 일단 차부터 탓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억울한 건 그런 건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급발진이나 이런 것들은 운전자의 부주의라든지 당황을 해서, 사람이 당황을 하면 비상식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고 시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심플하게, 가장 심플하게 하셔야지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FSD 베타가 좀 퍼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런 사고는 확 줄지 않을까. 생각보다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FSD 베타 얘기를 미룰 수가 없죠. 제가 받았죠. 그래서 천장에 고프로를 매달고 갑자기 간만에 하려다 보니까 영상 세팅이나 이런 게, 다른 이런 멋진 영상을 선사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좀 이걸 한번 좀 고려를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볼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랬던 게, 자, 이제 주차장에서 그냥 주차장에서 슈퍼차저 찌르고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로를 나가고 FSD 베타가 실행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그냥 주차장인데 할 수 있다고 그냥 이렇게 동그란,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들어오듯이 그 마크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되나 봤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잘 가더라고요. 주차장을 자기가 이렇게, 그 정말 이게 첫 번째로 써보는 그거였거든요. FSD 베타. 이 충격은 진짜, 이게 다른 회사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건 진짜 테슬라 말고는 순간 엄청난, 저희가 항상 그래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거 처음 받아보고는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요 순간만은, 워낙 그 충격이 커서 그런지, 다른 차든 정말 이런 걸 맛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놀랍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몰 내에서 얘가 알아서 나가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확실히 AI답게 제가 전에 계속 강조했던 면들들, 그러니까 결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세팅은 에버리지입니다. 이게 원래 3가지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앞에 인트로 영상에도 썼듯이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 세팅을 썼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앞에 사람도 있고 보면, 그리고 왼쪽에 차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눈치를 보아서, 그러니까 좀 제가 이렇게 주저주저 할 때는, 그러니까 AI답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악셀레이션을 한다라든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되도록이면 제가 그런 걸 개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으면은 얘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뒷차가 진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인게이먼트를 하고,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오다가 지금 앞차랑 지금 동시에 진입할 뻔하죠. 그래서 제가 개입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선이 별로 없고 복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알아서 저기서 일단 나오려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갑니다. 일단 사거리에서 꺾는 것부터가, 이게 되나? 그러더니 가더니 본인이 차선 바꾸고 하이웨이도 그냥 타더라고요.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알아서 차선 바꾸고, 그래서 다운타운을 이렇게 쭉 들어가서, 시종일관 진짜 놀람의 연속입니다. 놀람의 연속.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납니다. 이제 꺾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거리에서 아주 그냥 케이스들을 이제 제가 나중에도 또 업데이트를 할 텐데,
그러니까 웬만한 건 진짜 뜩 보고, 그러니까 좀 왜 제가 이렇게 놀래냐면요. 아니, 인간보다 더 빨리 얘가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어이없게. 그러니까 좀 전방을 주시하고 양쪽을 쳐다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게 확 결정나면 바로 이렇게 실행하는데 얘는 자긴 봤다 이거죠. 봤으니까 난 가야겠다 이거죠.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때 놀란 거죠. 내가 미처 이게 전방을 주시하기 전에 얘가 보기엔 괜찮네 하고 있는 쓱 가니까 와 놀라운데 이런 데들 보면 여기 이제 버스 정류장인데 오른쪽이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라인을 인식을 잘 못하니까 쓱 가다가 이 인도 블럭을 이거를 받을 뻔해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한번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제 앞에 이 빨간 차가 이제는 스탑을 하니까 이 앞에 기다리는 차랑 해가지고 금방 또 여기서 스탑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외에 이제는 사거리에서 쓱 보고 우회전하는 거는 뭐 진짜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스탑에서 섰다가 뭐 가는 거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라인이 없는 길 그리고 이런 평행 주차로 길가에 세워져 있는 것들도 다 인식을 해서 알아서 가상의 라인을 그려서 잘 빠져나간다는 거에 놀람을 금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까지 와가지고 첫 번째 인상은 대단하다.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불안함을 가미해서 시내 주행에서는 역시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났지만 이 정도면 그리고 특히 그 몰에서 빠져나오는 모습들은 불완전했지만 그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그러니까 배 타긴 하지만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오래된 이 도시에 진짜 중앙에 길도 라인도 없는데 이것을 잘 인식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놀라웠습니다. 신호등도 잘 읽어서 그리고 이 밤인데 한밤인데 신호등도 잘 이제 읽어서 쓰고 파란불 켜지면 잘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런 하얀색 트럭이 있는데 저걸 세워져 있는지 주차되어 있는지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앞에 중앙에 이제 옐로우 라인이 있었는데 이걸 지웠더라고요. 이렇게 길을 보면 옐로우 라인 흔적들이 있어서 그걸 읽어서 중앙에 선이 있다고 그걸 인식해서 이 앞에 있는 차가 이게 주차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다가 갑자기 확 쓰더니 그거를 여유롭게 이렇게 꺾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뒷차가 난리 나서 사거리에서도 그러니까 판단이 좀 느릴 때는 이제 제가 디스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나는데 그것보다는 팁이 아직까지는 제가 악셀레이션이나 이런 결정을 주저주저 할 때는 좀 가라고 떠밀어 준다라든지 이래야지 좀 스무스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이렇게 한밤중에 정말 이렇게 도로가 폭이 사실 넓은 건 아니죠. 저 주차된 것도 있고 그냥 한 라인에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애매한데 그리고 초행길이라든지 여기 동네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은 정말 고생할 법한 것도 상당 부분 잘 해나갔다라는 것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개 케이스랑 뭐 일론 머스크의 트윗 의미 있는 트윗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케이스는 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 FSD 베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뭐 좀 안 좋은 면도 있지만 아직 개선돼야 될 점들도 있지만 너무 생각보다 잘해서 이런 언덕 같은 경우도 좀 오는 차들이 안 보일 법도 한데 그걸 잘 봐서 그걸 파악해서 잘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계속 이 오래된 도시는 중앙에 선이 없는데도 신호등 플러스해서 그리고 건너편에 저렇게 밝은 빛을 쏘면서 오는 차가 있어도 그 옆을 잘 피해서 이런 길들을 가는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비좁은 길인데도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서 대단하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좀 더 아직 제가 진정되지 않고 이게 정리가 잘 되질 않다 보니까 근데 기대 이상이다. 완벽하진 않다. 완벽하진 않지만 솔직히 한마디 조금만 그냥 편하게 약간 이건 테슬라의 바이오스 된 다른 차를 거의 오징어로 만들어 버리는
이거 맛보면은 도저히 다시 한번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윗대로 긍정의 힘인가요? 네. 좀 비판적이면 더 내려놔야 되나? 이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도 했고요. 받아들여라. 뭐 아주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이 적은데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태세와 좀 긍정적인 마인드.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좀 이야기를 했고, 그 친히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건가요? 예,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요즘 저출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가 또 꼬집어서 그런 면들이 재미나게 와닿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FSD 베타를 추가해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